자, 안녕하세요. 오키나와 특파원 노실정입니다. konnichiwa. 저희가 이번에 그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와서 영상은 업로드를 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좌측에 상단에 누르셔가지고 영상 확인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토크쇼를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여행을 다닌다고 하면은 그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여행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키나와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제일 먼저 퀘스천을 떠올리는 게 뭘까요? 그 전에 좀 들었던 게 있던지라 오키나와는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렌트카,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자, 오키나와 날씨가 굉장히 고온다습한 열대 기후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먼저 말씀드리면은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여행하는데 편리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행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건데 내가 도심 여행을 즐길 거다, 그리고 도심과 약간 결부되어 있는 바다를 구경할 거다. 자, 그렇다면은 오키나와는 남부 쪽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남부가 공항 쪽이 나하시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데가 기노완시거든요. 자, 그까지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쪽 지역만 여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굳이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대중교통으로도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 여행 스타일이 나는 바다를 좋아하고 도심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자연의 바다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중북부 쪽으로는 올라가야 돼요. 자, 중북부 쪽으로도 대중교통은 이어져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그 기다리고 이동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북부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시면은 렌트카를 꼭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키나와의 섬 크기는 제주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키나와가 본섬이 있고 그 외에 주변 작은 섬들이 있거든요. 자, 본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 크기의 3분의 2 정도 크기고요. 나머지 작은 섬들까지 다 합쳐서 면적을 본다고 하면은 제주도보다 약 1.2배 정도 큰 섬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큰 섬이에요. 근데 제주도는 이렇게 둥글게 면적이 크지만 오키나와는 길쭉한 섬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리는 아주 긴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론으로 이어가기 전에 여행에 조금 더 깊이가 있으라고 제가 약간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오키나와는 원래는 약간 독자적인 사회를 이룬 곳이었고요. 1800년대 이후에 일본에 편입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본 원주민은 생김새도 약간 틀려요. 아시아계 느낌이 아니라, 그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눈이 조금 부리부리하게 생긴 약간 그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혼혈족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일본 아시아계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1879년에 일본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큐 왕국이라는 독자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가죠. 물가. 자, 오키나와가 그 한국의 제주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본섬보다, 일본 본섬보다는 물가가 조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호텔이나 렌트카가 최근에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해요. 흔히 말하는 수영장이 좀 딸려 있고 바다 옆에 있는 그런 호텔들은 최소 70만 원, 비싼 데는 200만 원이야. 하루 숙박비입니다. 북부에. 북부 쪽이죠. 그 외에 렌트카도 저희 기준에서 봐서 8인승 이상의 렌트카들은 하루 이용료가 거의 한 3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선점해서 예약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예약을 할 때는 한 달 전쯤에 예약을 하다 보니까 렌트카가 이미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다는 거. 그 외에는 저희가 마트나 이런 쪽에 가봤을 때 한국 물가와 음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좀 더 싸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외에 공산품들이 있죠. 공장에서 찍어서 만드는 상품들. 자, 그런 상품들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한국보다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도 이 나라 물가에 맞춰져 가지고 있더라고. 어쨌든 공산품들 굉장히 비싸니까 집에서 다 챙겨 가시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택시나 대중교통 이런 것도 가격이 많이 비쌌어요. 자, 참고로 저희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다대포 해수욕장이에요. 예쁘죠?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오키나와 바다를 보다가 이 다대포 해수욕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한 게, 원래는 참 예쁜 바다였는데 지금은 바다에 보면 예쁘다는 느낌이 뭐. 자, 각설하고. 자, 제가 물가는 그 다음 뭐 주제에서도 계속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자, 물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음식. 여행을 할 때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음식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없지. 우리는 없다. 하지만 먹는 걸 좋아하잖아, 나는. 먹는 건 좋아하지만 입이 까다롭거나 고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맛집을 찾아가는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 사람들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막 대부분 유명하거나 맛있는 집에 웨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싫어하지. 극도로 무조건 싫어하지. 포기하고 안 가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대한 소개라든지 맛 평가에 대해서는 할 입장이 아니다.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원래 일본 본토에 가도 음식들이 조금 짜요. 여기는 밑반찬을 먹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데, 섬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맞지? 더 짜. 안 짠 게 하나도 없었어. 조금 더 짜게 느껴졌잖아. 모든 음식들이. 나는 너무 짰어. 음식점을 다니실 때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서 느꼈던 건데, 블로그나 이런 쪽에, 한국의 네이버 블로그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음식점을 굳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구글 맵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 평점 보시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트립어드바이저.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음식점 보면은 그 평가가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던데, 자, 트립어드바이저 참조하셔가지고 인근 식당 찾아다니시면은 충분히 만족하는 식사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일본 가면은 드셔야 된다라는 라면, 그리고 뭐 있지? 소바, 우동, 돈가스, 우동 뭐 이런 텐동. 것들이, 스시 뭐 이러는데, 그거 제가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지. 일본의 그 스시 문화, 그러니까 회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회에 대한 기준치가 많이 높게를 제가 가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회를 먹었는데 먹지 마요, 그냥. 회가 입에 넣으면 이렇게, 우리는 화로회를 먹는데 일본은 선어회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회 그 식감이 너무 흐물흐물해서 저는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내가 의문인 게,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이 스시를 되게 잘 먹고 스시집을 줄을 서서 가더라고. 후쿠오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유명하거나 이렇게 되게 고급진 데를 안 가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아니야. 하고. 내가 도쿄 갔을 때도 고급진 그 스시집도 가봤어. 아니 내가 그걸 갔다 와서 지금 이제 우리 또 가려고 알아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행에 한 2번은 스시를 넣던데. 스시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가격은 괜찮아요. 백인 스시 가면은 한 개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가보시되 큰 기대는 안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었던 회는 추천을 안 합니다. 자, 더 좋은 회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기회에는 제가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키나와의 조금 특화된 음식인 것 같은데, 그 타코 있죠? 그 타코야끼가 아닌 그 멕시칸 타코 요리를 바깥 곁들여서 먹는 게 있더라고요. 타코라이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색적인 음식이었고요. 그 집에서 파는 타코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편의점 음식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편의점이 우리나라 편의점보다 음식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지. 훨씬 더 많지. 편의점이 파는 음식을 먹었을 때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편의점 음식을 좀 자주 사 먹었고요. 물론 뭐 그게 경제적인 그런 환경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고급 호텔에서 고급 음식 먹는 사람이 편의점 음식 먹는다 그러면 좀 애할 수 있는데, 뭐 저희 수준에서는 뭐 만족하는 그런 음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주제는 호텔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전에 제가 물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이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키나와가 남부, 중부, 북부로 이루어진 길쭉한 섬인데, 남부 쪽은 나와 기노환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은 도심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호텔들이 고급 호텔도 있지만 약간 그 시티형 호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4성급 이상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심형 호텔에는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사이 수준에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부부터 북부까지는 해안가 쪽으로 해서 별도의 비치가 있는 호텔들은 70만 원 이상의 굉장히 비싼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심형 호텔에서 이틀을 묵었고, 자, 그 다음 3일은 에어비앤비에서 먹었는데, 에어비앤비가 낫대, 도심 그 시티 호텔이 낫대. 에어비앤비. 그치? 그 이유가 뭐야? 넓어서. 어? 넓어서. 맞아요. 일본은 특급 호텔을 제외하고 일반 도심형 호텔들은 상상 이상의 굉장히 좁습니다. 세탁. 맞아.
세탁이야. 건조기. 그렇지.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수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옷들도 많이 필요로 하고 뭐 말려야 되고 수영복 이런 것도 많이 필요로 하죠. 자, 근데 이걸 만약에 호텔에서 먹었다. 물론 뭐 코인 세탁 가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젖은 옷들을 싸서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좀 많이 찝찝하잖아요. 자, 근데 에어비앤비에는 그 세탁기와 건조기가 다 있어가지고 그날 입은 옷을 바로 세탁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에어비앤비 가격 기준이 얼마 정도 되었지? 하루 10만 원. 저희가 묵었던 에어비앤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노환시. 기노환시에 있었고 그리고 비용이 약 13만 원, 14만 원 했는데 방이 두 칸에 거실이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뭐 욕실이 하나 딸려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짜리 호텔 자면서 이 영상 보실 필요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처럼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행 가고 1,000만 원 쓰고 오는 거 솔직히 좀 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1,000만 원 쓸 생각 있으면 얘기해. 몰디브 가게. 그래요. 차라리 몰디브면 내 1,000만 원 쓰겠다. 근데 난 몰디브 바다가 더 낫긴 하지. 자, 결론적으로 호텔은 에어비앤비를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도심 주변에 구경할 수 있는 국제거리라든가 그리고 그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그 시티 쪽에 구경할 수 있는 쇼핑몰들이 있죠. 그게 남부 쪽에 다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공항 근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희는 그 남은 이틀은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고 요렌트카 비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는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심형 호텔을 잡았고요. 그리고 얘 있죠, 얘. 요미가 수영장에서 꼭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나마 루프탑에 있는 수영장에 있는 호텔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자, 네 번째 주제는 교통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앞전에도 교통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자, 단위만. 그렇지. 그리고 대중교통 비용이 우리가 처음에 호텔까지 이동하는데 한 사람당 250엔이었나? 500. 한 550엔인가? 몰라. 그래서 다 하면은 버스 타면 2만 원이고 택시 타면 3만 원이라고 했어. 자,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동하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 물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멀리 가게 되면 택시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자, 내가 계산을 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은 택시를 타는 게 맞습니다. 굳이 뭐 5,000원, 만원 차이 때문에 인해 가지고 기다리고 또 내려서 걸어가고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우리나라처럼 34도라고 해도 같은 34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리쬐는 햇빛은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런지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따가워요. 우리 도착했던 날 체감 온도가 41도라고 떠 있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을 바로 지금도 눈 바로 못 뜨겠는데 원래 눈이 작거든요. 택시를 이용해 보니까 택시비가 이렇게 처음에 580엔인가 기본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쭈쭈쭈 올라가더니 한 10분 정도 경과가 되고 나서부터는 올라가는 게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10분 동안은 비용이 한 15,00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고요. 근데 그거 진짜 확실한 거 맞아? 아니지, 확실한 거 아니야. 저희가 32분을 이용했는데 3,250원이 나왔거든요. 거의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대충 계산하시면 얼추 아마 비슷하게 떨어질 겁니다. 모든 우리의 기준은 아이 둘 대동한 기준. 그렇지.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4인 가족 기준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혼자 여행을 하시거나 친구분 두 분이서 여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 자연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그 오키나와를 가기 전에는 제주도와 굉장히 유사한 바다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오키나와 바다를 갔을 때 바다의 그 환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 괌이나 사이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바다였잖아. 이게 오키나와가 대만 인근이기 때문에 이게 동중국해에 아마 해당이 될 거거든. 그래서 그 마에다곤 옆에 있던 그 지질 이런 기괴한 암석 같은 것들이 우리가 대만의 이 예류인가 예류랑 똑같았다고. 그 그렇지. 예류의 그 공주머리 우리가 그 보러 갔던 여왕 머리 그 돌이 이게 있던 돌이랑 똑같았다고. 굉장히 이색적이고 수중 환경도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또 여행을 간다고 하면 바다를 보러 간다고 하면 오키나와를 한 번 더, 두 번 더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적으로도 가깝고요.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저희가 갔던 곳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마에다곳하고 비세자키, 마에다곳에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지? 한 명도 없어.
비세자키라는 곳은 한국 사람이 그래도 조금 절반. 있었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비세자키도 좋았지만 비세자키는 단점이 섬과 섬 사이에 조류들이 흐르는데 그 조류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튜브를 타고 떠 있으면은 순식간에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조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한다면은 비세자키는 추천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앞에 한국말 안내판도 있었죠. 안내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인명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자, 그리고 오키나와 바다가 이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간조의 느낌이랑 만조의 느낌이랑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신다고 하면은 그거 물때 한번 보셔가지고 간조의 느낌을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마에다 곳은 간조 때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바다가 한 200m까지는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동굴들이 있거든요. 그 동굴 안으로 한 번씩 스노클링을 하면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데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에다 곳을 가는 거는 강추. 비세자키도 물론 좋겠지만 비세자키도 좋다. 자, 그리고 뭐 코오리대교 거기도 굉장히 경관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관광지는 아무 데도 안 갔어. 만자모, 코끼리 바위 거기는 뭐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끼리 모양의 돌 모양을 그냥 구경하고 사진 찍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추라우미 수족관. 추라우미 수족관. 추라우미 수족관은 대부분 많이 가시죠. 세계적인 뭐 그런 수족관이라고 하니까. 추라우미 수족관은 저희는 가진 않았어요.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마에다 곳에 있는 그 자연이 더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족관은 가지 않았고요. 그 외에도 오키나와는 주변 섬들이 좀 많거든요. 섬들 중에서 유명한 것이 그 우리가 원래 요론섬. 요론섬도 있었고 도카시키 섬은 일정에 넣었었잖아.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파도가 세다고 해서 그냥 그치. 취소를 그래서 저희는 했지. 배멀미 때문에. 원래 섬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 오키나와 현지인이 얘기를 하기를 여기는 파고가 세기 때문에 배멀미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오키나와 바다가 예쁜 바다가 너무 많은데 굳이 배멀미 하면서 들어가서 또 바다를 즐긴다는 건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만 있으면 가볼 만했는데. 어른들만 있으면 가볼 만했지. 요즘에 뭐 요런 섬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시가키 섬 맞아? 이시가키 섬은 좀 멀리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 항공을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가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여유가 된다면은 그런 섬에 방문하셔가지고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대충은 좀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미리 조금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조금 어설픈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행에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최대한 그냥 한국 사람이 없는 데를 가기를 원했었기 그 때문에. 이유는 뭐야? 그냥 쉬러 가고 싶었던 거였고. 시끄러운 게 싫은 거야? 아니면 그냥 차를 오래 타고 내려서 사진을 찍고 다시 또 이동하고 하는 그러한 여행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많이 해봤잖아. 해봤더니 거기에서 오는 허무함이라든지 네가 말하는 관광지 특화된 그게 관광지들 이제 말하는 거지? 지금의 대부분의 한국 여행객들이 절반은 아직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우리 애들은 둘 다 그러잖아. 차 타고 이제 예쁜 데 가서 사진 찍고 다시 차 타고 다시 또 가자라고 하면 힘들어 하니까 힘들지. 그걸 다 뺀 거지. 그 같이 간 사람들이 코오리 대교는 여기까지 왔는데 꼭 가봐야 된다. 추라우미도 한 번은 가야 된다. 뭐 만자모도 무조건 왔으면 한 번은 봐야 된다. 연인들이 가면 또 더 달라질 것이고 그냥 우리의 여행 스타일은 이러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 자, 긴 얘기 들으셨죠? 자,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니까 저희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으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여행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행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오키나와는 괌과 사이판을 대안할 만한 장소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뭔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같이 좀 시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